안녕하세요. 늘푸른 인생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퇴직 후 만나게 될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상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와 여유가 찾아올 거라 기대했던 은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차갑고 낯선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막막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퇴직 후의 진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희망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때는 김 부장이었고 퇴직 전에는 김이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제 청춘과 열정을 바쳤죠.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출근길을 뚫고 밤늦도록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오직 은퇴 후의 자유만을 꿈꾸며 버텨왔습니다. 퇴직금 정산서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제 내 세상이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창살 없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재에 앉아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김 이사 부럽다. 인생 즐기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왠지 모를 낯선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긴 휴가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실체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라하고 쓸쓸하며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퇴직 후의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명함이 없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 저를 김 부장님, 김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상실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경제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당장은 괜찮았지만 이 돈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이 돈이 바닥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 아직 젊으니까. 내 경력이면 충분히 좋은 곳에 재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고 패기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혹은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저희 회사의 직무와는 조금 이라는 식의 완곡한 거절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노하우가 아무 쓸모 없어진 것 같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2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웠고 정규직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 시장은 매우 협소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재취업 시장 자체가 고갈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갇힌 미로의 출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규직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저는 결국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현실은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단순 노동,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계약 기간. 시급제여서 휴일이 많으면 급여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30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왔던 제가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도 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나는 그저 소모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사용하며 생활을 유지했지만 6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의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의 후반전 전략 회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생활의 근본적인 재검토입니다. 줄이기에서 새롭게 채우기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생활 수준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고정비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소비 대신 저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협조와 이해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가족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자녀들도 용돈을 아껴 쓰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고 절약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셋째,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넘어 희망으로였습니다. 저축을 깨서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에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저축에 손대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매달 통장에 돈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며 점차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 자신감을 주었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입니다. 일을 넘어 삶의 보람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수입원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제가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여 삶의 보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직장 생활의 노하우와 은퇴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첫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시청자분들을 보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저의 두 번째 채널까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시도들이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긍정적인 발상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직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 나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가를 하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명상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만나게 될 현실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으로 시작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찾아가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노년 연구자들은 은퇴를 인생 후반전의 시작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퇴직 후의 삶이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하여 낯선 감정들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분명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퇴직이라는 이름표는 더 이상 불안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할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늘푸른 인생 TV는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